첫 번째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자, 제 표현할 때 절대 취소를 할게요. 자, 행정처분, 등록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사익 정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록 절대 취소입니다. 다른 거는 도저히 못 내겠다 버린다 하더라도 절대 취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자, 첫 글자만 해가지고 볼게요. 자, 이소양 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나중에 여러분들 외울 때 안에 내용만 일단 외우세요. 이건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일단 외울 때 제일 좋은 거는 자꾸 써보면 되죠. 그죠? 써가지고 끝내지 말고 자기가 첫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넣어보세요. 자, 이소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중 소속이죠. 양도 됩니다.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되죠. 앞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또는 등록증을 양도되었다. 근데 옛날에는 등록증 양도되어라 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겠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내용은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등록 취소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등록 취소를 준다는 의미가 등록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등록 대장을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등록 대장이 새로 생기는 게 새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 대장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에 가면은 등록 대장이 하나 없어지죠. 보내야 되고 사무소 이전해 오면은 등록 대장이 하나 새로 생기죠. 그죠? 그게 일반적으로 가면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죠. 그죠? 근데 사무소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등록관청에 300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10년, 20년 되면은 자꾸 늘어나겠죠. 왜냐하면은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0,000장, 20,000장 될 수도 있죠.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대장 없애야 되겠죠. 그죠? 없애야 된다는 말이 등록 취소 준다 이 말이에요.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부정하게 등록했다. 원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경우 이래요.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첫 글자 거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만드는 첫 글자 거 하는 것은 거래계약서로 들어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거래계약서 빼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2회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 절대 취소에 2회, 상대 취소에 3회, 업무 정지 2회 나오는데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2등 하면은 뭡니까? 이중 등록이죠.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보통 사람이 결격사유다 하면은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유다 하면은 보통 사람으로 원위치 시켜라 등록 취소주죠. 정하면은 정지죠. 그죠?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무조건 취소되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면은 운전면허 취소되죠. 아까 자격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했다. 자격 취소입니다. 여기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했다. 등록이 취소돼요. 물론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하거나 또는 자격 정지기간 중에 소속 공제사를 하여금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요거 2개 다 들어가요. 그런데 등록 절대 취소는 어느 게 많이 나오고 어느 게 작게 나오고 할 게 아니고 전부 다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임의 취소, 재량 취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 취소, 재량 취소, 임의 취소 중에서 제가 굳이 상대 취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상대 취소할 때 상하면은 글자가 무슨 글자고 제일 비슷합니까? 숫자로서는 뭐하고 제일 비슷하다? 3이죠. 그거 연결해라고 했어요. 자, 상대 취소 사유가 3회 정보 거래는 겸업하고 그 다음에 6월 임시 이사는 등급한다. 물론 앞에 공정이 하는 게 더 붙었어요. 자, 공정이
앞에 독점 거래 및 부수입니다. 독점 거래 및 공정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니까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다음에 3회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 3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받는 행위, 그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이해가 있으면 전부 다 뺍니다. 정보 미공개, 즉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공개사가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겸업 위반, 법인의 겸업 위반, 업무 보증 안 쓰고 중개업했다.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중 사무소죠. 그죠? 이중 사무소 설치했다. 그럼 임시 중개 시설물은 애당초 이중 사무소에서 나왔으니까 항상 같이 갑니다. 등록 기준 미달했다. 금지행위했다. 자, 이랬는데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중에서 상대 취소가 여기는 상그럽다 이런 말 씁니까? 상그럽다 이런 말 쓰죠. 제가 아마 여기는 상그럽다 아마 쓸 거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적을 부산을 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외가가 청도거든요. 청도 가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시없는 반시,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시없는 감시 유명한데, 그게 희한하게 다른 지역에서 시가 있는 감나무를 청도로 옮기면은 2년만 딱 지나면 시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유명합니까? 청도 소삼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미나리 유명하죠. 미나리가 왜 유명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청도 유명한 거 말을 안 하는데 청도가 물이 굉장히 좋아요. 물이 좋으니까 미나리가 좋을 수밖에. 네, 청도 저 외갓집에서 청도 가면은 보통 사람이 생각을 잘 못하는데 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청도 오는 고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상하게 다른 데 먹는 것보다 굉장히 맛있네.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하겠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상그럽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상그럽다는 말을 쓰겠죠. 그죠? 혹시 인터넷으로 드신 분 이 동네 아니고 다른 데 계시면 상그럽다 말을 못하니까 모르니까 뭐 귀찮다 어렵다 뭐 이런 거다.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중에서 단일 문제로 나오는 게 상대 취소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그죠? 자, 그런데 다른 지문에 나오는 것은 좀 자주 나와요. 그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금지행위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것도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게 등록 기준 미달했다. 이것도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다음에 업무 보증 안 쓰고 중개업,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요거 2개는 1년에 1천이라고도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상대 취소 사유를 전체를 외우기가 어려우면은 요거 5개라도 별도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상대 취소 나오면은 주로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예요. 자, 업무 정지에 미인이 2회 결석하면 성전환범 이미 자명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공정하다 하나 더 붙었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어디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는 프린터 있죠. 이건 프린터를 했는데 모자랍니다. 그 프린터가 일반적으로 학원에 가면은 한 400장, 500장 가가지고 또 받고 받아가고 어디에 붙여놓고 또 받아가고 어디에 딴 데 붙여놓고. 그런데 프린터가 모자라갖고 그 실장님이 수업 중간에 프린터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가지고 오면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서 한번 더 보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미인이 2회 결석하면 성전환범 이미 자명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외워야 되는데 가지고 오면서 한번 보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와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공부해서 공부해라 합격했어요.
자, 미 하면은 두 개입니다. 미통보, 거짓공개. 자,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때, 자, 거래 정보 사업자의 의무가 있죠. 자, 거래 정보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거래 정보 사업자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때는 중개 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랬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된다. 사실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있었죠. 그죠? 자, 이럴 때 기업공개사 의무가 또 두 개가 있어요. 거짓 공개하지 마라. 또 하나가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해야 된다.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하는 거 아니죠.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 안 했다고 미통보 이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 공개했다. 그 다음에 인하면은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그럼 아까 자격정지에도 이소인 나왔죠. 여기에도 업무정지도 미인 나왔죠. 그죠?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다? 소속 공개사에만 줄 수 있다. 업무정지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그러면 인장 등록을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 주고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준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2회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자기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업무 정지를 받아요. 석하면은 서입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작성 안 했다 다 들어갑니다. 물론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두 개 다 해요.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작성 안 했다. 여기는 한자로 되지만 실제로는 8개나 들어가요. 8개나 들어가니까 요 안에 하나는 주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래는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 그랬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자로 시작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면은 우리 법에서 물론 전자문서로 하는 거는 빼고 기업공개사 작성해야 되는 게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되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 안 하면은 서명 및 날인 못하죠. 작성 안 하면 교부 못하죠. 보관도 못하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전속중개에서는 서명 및 날인해라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작성해야 되는 거를 작성 안 한 것부터 연결하는 건 전부 다가 업무 정지입니다. 애당초 글자 만든다고 애당초 없는 겁니다. 범위 위반, 즉 중개인의 업무 범위 사무소 소재 시도 벗어나서 업무했다.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전부 다 업무 정지해 준다 그랬죠. 요거 전부 다가 임의 취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할 때 기피한다, 회피한다, 거짓 보고한다. 결론은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아까 우리 교재에서 안 봤죠, 그죠? 기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 받습니다. 대신에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 업무 정지 못 받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 달라지고 기타 명령 위반이에요. 그럼 기타 명령 위반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법에서 뭐를 해라 하는 것 안 했다, 하지 말라는 걸 했다, 무조건 벌을 줍니다. 그 벌이 자 지금 하는 게 행정처분이죠, 그죠? 자 행정처분. 그다음에 조금 이따 형벌 할 거예요. 그 행정질서법 과태료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형벌의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법에서 위반하는 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무조건 하나는 줍니다. 위반하면은. 자 그런데 자 우리 고용하면 고용신고해야 되죠. 언제까지 고용신고해야 된다?
절대 고용 후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하죠. 고용신고 위반했다. 첫 글자 할 때 뭐로 만들까요? 고 하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공부한 거 외워도 고 하는 것은 등록과정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행휴 이등분 고 이거 말고는 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고용신고 안 했다? 여기 없죠. 과태료에도 없거든요. 근데 고 하는 거 없다 이러니까 고 하는 거 한번 넣을 건데요. 고 하는 거 언제 넣던가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문등표 휴게사 보자 고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죠. 그죠? 그거는 우리 법에서 해라는 것 중에서 안 하면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거는 전부 다 기타 명령 위반으로 들어갔고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중에서 1개월짜리입니다. 그다음에 공정 거래하는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자, 요래 있는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죠. 그런데 이걸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는데 왜 하느냐면은 가면 가서는 문제는 쉬워진다 봐야 됩니까? 어려워진다 봐야 됩니까? 어려워지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6개월 이하 중에서 몇 개월짜리냐. 자,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만들면 돼요. 자, 미통보 거짓 공개 중에서 어느 게 벌이 큰 걸 줘야 되겠습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통보 안 했다. 거짓 공개했다. 거짓 공개가 벌이 크죠. 벌이 큰 거 거짓 공개 동그라미 친 거 6개월이에요. 두 번째 6개월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어느 거 있습니까? 2회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 뒤에 결격사에 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물론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하나가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 1년에 한 번 위반하면은 6개월 업무 정지 줍니다. 1년에 2번 위반하면은 취소 줍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가 3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정해놓은 기타 명령 위반이죠. 요거는 1개월이에요. 기타 명령 위반 1개월. 나머지 전부 다 3개월이고 동그라미 친 것만 6개월이다. 물론 이것도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업무정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법에 딱 하나 있는 시효제도인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업무정지 주는 거 맞죠? 근데 등록과정이 몰랐어요. 모르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년 전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는데 이 가지고 업무 정지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3년이란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법의 시효제도는 오로지 업무 정지 하나만 있어요. 다른 건 시효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없다. 맞다 틀렸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 보셨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제일 밑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거 하기 전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소속공개사가 주는 자격정지는 기업공개사 주는 뭐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업무정지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상대 취소 사유도 전부 다 업무정지죠.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1년에 2번 위반하면 취소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자격정지 사유가 이 소인이 성급하게 서거했다. 6개월짜리가 뭐라 했습니까? 이중소속 끝에 거래계약서 중간에 금정이 이게 6개월이죠. 그럼 이걸 이래가지고 6개월이라고 보셔도 되고 자, 거래계약서 위반이에요. 거래계약서 소속공개사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요거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업무정지 주면은 몇 개월로 봐야 돼요? 요거죠. 요 6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6개월짜리예요. 서명 및 날이 나했다. 요거 석 들어가는 거죠. 요 원래 3개월짜리니까 여기에도 3개월짜리입니다. 금지 행위했다. 상대 취소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주면 몇 개월 준다? 6개월 주는가? 여기에도 6개월짜리. 구분해야 되는 게 성이죠. 그죠?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래는 3개월짜리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태료를 받겠다 그러면 안 되죠. 3개월짜리 업무 정지예요. 인장 등록 안 했다. 원래 여기에 3개월짜리 업무 정지니까 여기도 3개월짜리 자격 정지예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속공제사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죠. 교육공제사 이중 소속하면은 등록 취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자격 정지에 해당해서 전부 다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자격 취소에서 핵심이 3개라 그랬죠. 첫 번째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리죠.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두 번째가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되죠. 반드시 이 법, 공제사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자격이 취소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은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면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된다.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라고 보기로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작년에 요 지문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무슨 법 몇 도 몇 항에서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선고를 합니다. 다만 그 집행을 몇 년 동안 유예시킨다 이럽니다. 집행을 유예한다. 교도소 넣기를 유예시킨다. 그죠? 선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되죠.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이 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는 맞습니다. 이건 자격 취소 맞아요. 이 법이라는 거 두 번째 핵심. 세 번째가 이중 소속하게 되면은 교육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등록 절대 취소죠. 그런데 소속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 아니죠. 자격 정지입니다. 그냥 서로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볼게요. 자,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하는 게 문제가 나올 거는 법에서 문제가 나올 거는 3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에 개념을 먼저 보시면은 자, 어떤 기업공개사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어요.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다. 또는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했다. 자, 이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받기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줍니까? 기업공개사에게 주죠. 폐업하면은 기업공개사 아니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 폐업하고 난 뒤에는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못 줍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재등록했다.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재등록한 기업공개사고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봤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기업공개사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했다.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받기 전에 일단 폐업만 하고 다시 등록하면은 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 했냐면은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이 사람이나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나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 하는 말은 이 행위로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즉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까지는 지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틀리게 나올 거는 전혀 없어요. 그 중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보면은 자, 어떤 기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과태료를 받았다.
그럼 업무 정지나 과태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절대 취소의 2회, 상대 취소의 3회, 업무 정지의 2회 이거 나오죠.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절대 취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 취소의 2회는 최근 몇 년 이내, 최근 1년 이내에 뭐를 2번 받고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뭐 받는 행위? 업무 정지 받는 행위. 쉽게 이야기하면은 잔잔한 것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상습범으로 본다. 그래서 벌을 큰 걸 준다 이 말이에요. 상대 취소 3회는 상대 취소의 3회는 마찬가지로 최근 1년 이내에 뭐를 3번 받고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를 합해 가지고 3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받는 행위 이래요. 그런데 개념을 이걸 못 잡으면은 개념 안 풀립니다. 절대 취소가 벌이 큽니까? 상대 취소가 벌이 큽니까? 절대 취소가 벌이 크죠. 최근 1년 이내에 2번 위반했다, 3번 위반했다. 어느 게 벌이 커야 됩니까? 3번 위반하는 게 벌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 이래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자, 상대 취소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있으면은 전부 다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았다 하는 말은 업무 정지를 3번 받았다 일 수도 있죠. 업무 정지를 3번 받았다는 말은 정지 2번 받고 다시 정지 받았다 이게 해당하죠. 그러니까 상대 취소에 업무 정지를 3번 받았다 하는 부분은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지 2번 받고 과태료 받았다 이거는 되죠. 그리고 다시 정지를 받았어요. 정지 2번 받고 과태료 1번 받았다. 다시 정지 받았다. 과태료 하나를 살짝 빼면은 정지 2번 받고 정지 받았죠.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 취소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취소 사유 중에서 절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2회 나오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를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 예전에 이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 복잡하게 낸다고 이 부분이 요즘은 자주 나와요. 자, 전부 다 최근 몇 년 이내입니까? 최근 1년 이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기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고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3년 전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았어요. 3년 전에 받은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원인으로 지금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그러면은 여기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게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서류 송부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송부하죠. 행정처분상 보내는데 3년 전에 거 보내봤자 필요가 없죠. 최근 몇 년 이내 것? 최근 1년 이내. 자, 여기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니까 이 업무 정지나 과태료 효과는 몇 년 간다는 말입니까? 1년 간다 이 말이죠. 업무 정지나 과태료 효과가 1년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폐업을 했어요. 다시 재등록을 했다. 그럼 우리 법에서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재등록한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승계되죠. 그죠? 승계된다.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된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거꾸로 보세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1년간이에요. 틀리게 나오면 3년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1년간 승계되는데 재등록한 날로부터 1년입니까? 폐업한 날로부터 1년입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공중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풀면 맞다라고 하는데, 자,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지, 행정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등록 취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등록 취소도 행정처분 맞죠?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승계된다. 나올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가
자, 어떤 교육공개사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어요.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 받기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법에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등록 취소 주게 되면은 결격사에 해당하죠.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죠. 그런데 지금쯤은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6월 달이죠. 시험치기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나중에 시험 칠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빨리 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 치기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난 거는 뭐 말하냐면은 한 달만 더 있다가 시험 치면은 내가 전부 다 합격할 수 있겠다 다 그럽니다. 한 달 더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줍니다. 지금 줍니다. 지금 줍니다. 시험을 한 달 앞당긴다고 시험 쳐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 한 달이 지금 줍니다. 나중에 가고 달라면 안 줍니다. 지금 달라고 하면 지금 줍니다. 그냥 서서히 이제 정리를 좀 해가야 되죠. 정리를 해갈 때는 쉬운 것부터 정리하는 게 좋습니까? 어려운 것부터 정리하는 게 좋습니까? 쉬운 것부터. 왜냐 어려운 것부터 정리하면은 시험 칠 때까지 다른 것들은 정리 못, 한 과목 정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 정리를 못 해요. 쉬운 것부터 하고 시험은 전략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 맞는 거, 쉽게 쉬운 거 하나 맞는 거. 점수 똑같습니다. 점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제일 쉽죠, 그죠? 한번 정리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아니자먹게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결격사유 나왔으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에서 등록의 결격사유다. 즉,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소속 공개사도 중개보조원도 못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부정행위하면은 몇 년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년 절대 아니라는 건 먼저 생각하세요. 등록의 결격사유하고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사람하고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사람 2명 있었죠.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 못 하는 사람. 시험에서는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그럼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도 못 되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거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문제에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등록의 결격사유에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럼 등록의 결격사유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어떤 예의도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후견인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 그랬죠.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 회생신청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 나머지는 공통점이 업무정지 받았다, 자격정지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전부 다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기간이 없는 것은 3년 동안이죠. 그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중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가석방 됐다. 가석방은 집행 종료나 면제를 안 본다 그랬죠. 가석방 되면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남아있는 잔년기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가야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특별사면 받으면은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고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자,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선고유예는 결격사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은 이건 기간이 없죠. 취소된 날부터 3년. 등록이 취소돼도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벌금은 반드시 이 법이어야 되죠. 대신에 교도소 들어가는 형인 금고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는 이 법 아니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다음에 자격 정지받으면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업무 정지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는 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에게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이 아니고 업무 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에 해당한다.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원래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몇 년간 결격사유다? 3년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예외가 3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했다. 요 2개로 인해 가지고 등록 취소됐을 때는 애당초 결격사유로 안 본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가 결격 사유 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되는데,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의 결격 사유가 아니고 원래 있는 결격 사유 기간으로 본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지문이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된 날보다 3년간 결격 사유죠. 그럼 등록이 취소되죠.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맞다 틀렸다? 틀리죠. 그죠? 원래 결격사유를 본다. 즉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된 날보다 3년 동안이 결격사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된 자, 절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이 아니고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복습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죠? 자,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중견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1년간 폐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1년간 폐업을 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스스로 1년 동안 업무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행위로 여기에서 3년간 중견무를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1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럼 이 행위로 여기서 등록 취소 줘 가지고 3년 동안 중견무를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3년에서 스스로 안 한 1년을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격사유 부분에 나오는데, 원래는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줬을 때 결격사유 기간은 절대 3년이 아니고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3년 넘게 폐업을 했어요. 그럼 이 행위로 원래는 등록 취소 주는 게 맞죠. 자, 등록 취소 주는 게 맞는데 등록 취소 주게 되면 3년간 중견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3년 넘게 업무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줘가지고 3년 동안 중견무를 또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3년 넘게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안 주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이에요.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은 등록 취소 못 준다. 폐업 기간에 3년 초과하면은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폐업하기 전의 행위가 업무 정지 받을 행위였어요. 자, 업무 정지 받을 행위였다. 그럼 이 행위로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 업무 정지 줄 수 있죠. 자, 업무 정지 기간은 최고가 몇 개월입니까? 최고가 6개월이죠. 하지만 업무 정지의 효과는 얼마 동안 간다? 1년 동안 가죠. 그러면은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 버리면은 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없죠. 효과 없죠. 그죠? 효과 없으니까 업무 정지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즉,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재등록 개업 공개에서 업무정지 줄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 준다.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나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업무정지 기간이 최고가 6개월이죠. 그래서 폐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라고 지문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6개월 아니고 1년이다. 그죠? 자, 업무정지 하고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질문할게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1년이 아니고 있네요. 3년이네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요 3년하고 요 1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죠. 이거는 뭐냐면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은 3년 전에 등록가치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3년 지나면은 등록가치 업무 일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가치 업무정지 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폐업기간이 넘어가면은 1년 넘어가면 성계가 안 되니까 업무정지 줄 수 없다. 개념은 다른데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업무정지할 때 폐업이란 말이 나오면 몇 년? 1년. 폐업이란 말이 없으면 3년.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 벌칙. 자, 행정처분하고 벌칙이 어떻게 다르냐면 벌칙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형벌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형벌도 징역 또는 벌금이죠. 과태료 돈으로 내는 거죠. 그죠? 돈으로 내는 게 벌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하나 보느냐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게 행정처분을 공부했어요. 자, 행정처분. 지금 공부하는 게 벌칙으로서 형벌. 자,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줄여가지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법 과태료가 있어요. 자, 형벌은 1년에 1천, 3년에 3천. 물론 제가 1년에 1천, 3년에 3천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1년에 1천 표현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면은 6개월 징역에 500만 원 벌금 같이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이라는 말은 두 개 다 줍니까? 하나만 줍니까? 하나만 줘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말고 어떤 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하고 이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런 법도 있어요. 징역도 주고 벌금도 주고 이런 법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 없고 징역을 주면 벌금을 못 주고 벌금을 주면 징역을 못 줍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처분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주죠. 형벌은 판사가 법정에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대상이 되면은 같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중등록은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이중등록은 절대 취소죠. 그런데 조금 이따 놓겠지만 이중등록은 1년에 1천이에요. 그럼 이중등록하게 되면은 등록 취소 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벌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못 줍니다. 내용이 달라요. 형벌은 한마디로 범죄가 구성됐을 때 형벌을 주죠. 과태료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초생활 질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줍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형벌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도 같이 못 줍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같이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법을 통째로 왕창이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같이 못 준다. 왜 같이 못 주느냐 하면은 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주는 거는 행정관청에서 주죠. 동일한 행정관청에서 줍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이야기 한번 합시다. 자, 아까 행정처분도 자기 소관청에서만 줄 수 있죠. 과태료도 자기 소관청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지정받아야 된다? 국장에게 지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 소관이다? 국장 소관이죠. 그럼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하는 행정처분,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준다? 국장이 줍니다. 그럼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두 개가 있죠. 그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이거 좀 이따 다시 합시다. 그 다음에 협회 설립할 때 국장이 인가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협회는 행정처분도 형벌의 대상도 아닙니다. 협회에게 주는 거는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 누가 준다? 국장이 주죠.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거래정보사업자나 또는 협회가 기업공개사보다 덩치가 훨씬 크죠. 훨씬 큰데 100만 원의 과태료 주면은 껌값이다 이래서 또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는 절대 10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보통 싸다 하는 게 껌값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껌이 비쌉니까? 자동차가 비쌉니까? 어느 게 비쌉니까? 자동차만큼 껌을 채우면 껌이 더 비쌉니다. 껌이 싼 건 아니에요. 부피가 작아서 그렇지. 하여튼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는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는 없고 500만 원 이하죠. 거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명색이 장관인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말이 안 되죠. 국장이 부과하면 과태료는 무조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 누가 준다? 시도지사. 어떤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하고 관련된 과태료 누가 준다?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 시도지사가, 자격하고 관련된 과태료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거는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기업공개사에 주는 행정처분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주죠. 그럼 기업공개사는 또는 자기하고 관련된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보다는 덩치가 작죠.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는데 올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업무 정지할 때 민의 이외에 결성하면 성전환범할 때 성질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기업공개사 위반했어요.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주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누가 줍니까? 실시권자인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공개사 위반했어요.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줍니다. 또 하나가 우리 부당 표시 광고하는지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죠. 국장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결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거 합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줍니다. 얼마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간단한데 지문에 자주 나와요. 자, 그럼 형벌하고 과태료가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형벌은 판사가 법정에서 주죠.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주죠. 또 하나가 형벌은 호적에 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기록에 안 남습니다. 돈만 내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금 받는 거, 과태료 내는 거.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낼래, 과태료 200만 원 낼래 그러면은 뭐 내는 게 좋습니까? 답은 안 내는 게 좋죠. 그런데 과태료는 돈만 내고 채우지만 벌금은 자기 호적에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 내는 거는 여러분들 금액이 크든 작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형벌은 기록에 남다 그랬죠. 과태료는 기록이 안 남아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술을 많이 마시는데 제가 저번 주에 와가지고 그 토지 거래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만났다는 이야기 한번 했죠. 1년에 10몇 억씩 번다는 사람 이야기 했죠. 그죠? 그 사람을 만나갖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 한 그릇 묵시다.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 먹지 않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일단 맥주 2병을 시켰어요. 소주 2병하고
처음에는 소맥을 해갖고 둘이서 먹고 소주 2병을 더 시켰어요. 그리고 나와가 집에 가야 되는데 요즘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10시까지 하죠. 부산이 10시까지 해요. 시간이 1시간 더 남았어요. 집에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한 군데 더 가자 그래가지고 또 소주 4병을 시켜갖고 각각 소주를 4병씩 맥주 1병씩 이래 마셔요. 근데 술 마시고 나는데 설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차 타고 갔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와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다행스럽게 앞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차를 어디에 갖다 놓을 때도 없고 그 앞에 갖다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차 앞에 노란 딱지가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이거 뭡니까? 주차 위반 과태료죠. 그죠? 그게 기록에 남으면은 전 국민의 정가자화 이래 되겠죠. 그죠? 과태료는 기록에 안 남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형벌 중에서 3년에 3천. 3년에 3천은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거죠. 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안 만들고 제일 못하게 하는 무등록자. 무등록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들어갑니다. 자, 금지행위에서 1년에 1천, 3년에 3천 나있죠. 그죠? 금지행위에서 3년에 3천짜리가 부당단체에서 탈세 정서를 직접 하면은 물론 여기에 쌍방대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금지행위 중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방해죄 들어갔죠. 업무방해죄. 그래서 이 중에서 부당단체 업무방해죄 여기 부동산 거래에서 결한 행위에 들어갑니다. 3년에 3천이고 자 1년에 1천짜리가 첫 글자라면은 임시 정보 공개를 이중으로 3번 하면은 비겁의 대표명이다 이랬죠. 1년에 1천짜리가 훨씬 많죠. 그럼 여러분들은 3년에 3천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1년에 1천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3년에 3천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문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입장에서는 3년에 3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면 3년에 3천 내겠습니까? 1년에 1천 내겠습니까? 1년에 1천 내겠죠. 그럼 형벌에서는 1년에 1천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1년에 1천이 나온다 이랬는데 어느 분이 나는 3년에 3천만 유효겠대.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무슨 말인가 딱 압니다. 독침술 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는 독침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거 하나 덮어 쓴 사람 있죠. 관심법 이래가 했죠. 그죠? 무슨 이야기 하면은 며칠 전에 작년에 제가 공부하던 사람이 옷을 하나 샀대요. 저한테 준다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교수님 교복 하나 맞췄습니다. 무슨 말인가 딱 압니다. 모른 척하고 교복은 무슨 교복이래. 농담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척 알아요. 3년에 3천만 내오겠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압니다. 제가 대답을 하라고 1년에 1천짜리가 문제가 나온다 하는데 왜 3년에 3천만 내오느냐. 그래도 3년에 3천만 내오겠대요. 자꾸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옆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저한테 오더만은 교수님 이거 비밀인데요. 3년에 3천만 이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에 1천하고 퉁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와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까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3년에 3천 아니죠. 1년에 1천입니까? 아니죠. 그죠? 3년에 3천 아니라고 1년에 1천이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취소라고 3년에 3천이고 업무 정지라고 1년에 1천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별도로 보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이중으로 3번 하는 것,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반드시 나와요. 임시주변 시설물은 이중 사무소에서 나왔다가 그랬죠. 같이 다닙니다. 비 종종 나오는데 비로 시작하는 우리 공부한 거 뭐 있죠? 비밀 누설했다. 업무상 최대한 비밀을 누설했다. 1년에 1천인데 우리 법에 딱 하나 있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랬죠. 금쟁이했다. 1년에 3년에 3천짜리도 있고 1년에 1천도 있죠. 그죠? 무등록자 매수중. 무등록자 매수중. 자, 그다음에 대여 양도입니다. 대여 양도가 맞습니까? 양도 대여가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등록 절대 취소의 이소양, 자격 취소의 정직부양. 근데 여기에 양 하니까 글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저기는 양도돼, 여기는 대여양도.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빌려주거나 빌렸다 전부 다 1년에 1천이에요. 그럼 여기 표시광고 명칭 위반은 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 법에서 인자 아닌자 구분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가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이런 문자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 기업공개사만 표시광고할 수 있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럼 요거 중에서 인자가 위반했을 때, 아닌 자가 위반했을 때 어느 게 버리크해야 됩니까? 아닌 자. 그래서 이럴 때 인자가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천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천이니까 표시광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명칭 위반 두 개가 있어요. 아닌 자입니다.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썼다. 두 번째,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썼다. 아닌 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중으로 세 번 하는 것은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거 다 들어가죠. 그죠? 근데 제가 첫 글자를 만드는 게 아무리 길어도 두 자입니다. 근데 요거 정보 공개만 네 자네요.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거는 기업공개사 등에게 주는 게 아니고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 위로는 국장이 있고 밑으로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밑에 기업공개사에 더 잘해라고 위반하면 벌이 크다 1년에 1천이라고 그랬죠. 즉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 외우지 마세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준다, 협회에게 준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기억을 잘 하세요. 아까 한번 했죠, 그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연수교육 안 받았다. 누가 준다? 시도지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누가 준다? 등록까지. 그 정도만 해보시면 되고,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첫 글자 하면은 문둥표, 휴게사, 보자 이랬어요. 문하고 문자 사용 위반인데 이거 명칭 위반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요거 위반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공개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거 위반했다.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우리 법에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 없다? 의무는 없다 그랬죠. 분사무소는 대표자 생명 표기합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생명 표기합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생명 표기되죠. 등록증에 기재된 책임자입니까? 설치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입니까? 등록증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기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설치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생명 표기해야 된다. 그거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등하면은 등이에요. 등록 취소됐을 때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안 했다. 표시광고, 기업공개사 표시광고 위반했다. 자, 기업공개사 표시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5개가 있죠.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법인이라는 대표자 성명인데 등록번호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소속 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중개보존이 업무를 한다는 결론이 생기죠.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 위반한 기업공개사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 그럼 휴업신고 위반은 휴하면 되죠. 폐업신고 위반은 뭐 하면 됩니까? 폐업신고 위반했다. 아무리 폐도 침만 튀지 폐 안 나오죠.
휴업도 휴, 폐업도 휴, 재기업도 휴, 휴업기간 변경신고도 휴예요. 그 다음에 개시 위반, 사무소 잘 보는데 개시해야 되는데 위반했다. 개시해야 되는 의무가 등록증, 자격증, 보수율표, 보증설정서로 개시해야 되죠.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뭐였습니까? 등록증, 자격증이죠. 물론 자격증은 기업공개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포함합니다. 4.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이에요. 핵심은 이전하고 이해야 되는데 문둥표 휴게 이 보자 글자가 잘 안 맞아서 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문둥표 휴게 4 이러죠. 보증 설정 서류 교부 위반입니다. 자, 기업공개서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다시요. 기업공개서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는 거래 당사자가 있을 수가 없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즉 거래계약서 확인서 교부할 때 보증 설정서를 사본 주면서 같이 설명해라. 그거 위반했어요. 그다음에 자격증 반납 위반.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을 교반 시도회사에게 7일 내 자격증 반납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100만 원 이하 문둥표 휴게사 보자 중에서 쉬어가는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쉬어가는 글자죠. 쉬어가는 글자 휴업이죠. 그죠? 휴업 두 자니까 얼마?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20만 원. 문둥표 50, 나머지 전부 다 30이요. 휴업, 그럼 이 부분에서, 자, 휴업신고 위반했다. 100만 원 과태료 처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만 원 과태료 처한다? 어제 가니까 누가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자, 소속 공개회사가 성실장학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문에 이래 나왔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틀린 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냐. 소속 공개회사가 위반하면 과태료 아니죠. 찾아보니까 3개월짜리죠. 그죠? 그러면 3개월짜리인데 왜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냐? 두 개 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개월 이하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3개월이다.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맞고 3개월짜리 자격 정지도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럼 휴업신고 위반했다. 1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휴업신고 위반했다. 2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맞죠? 오늘 휴업신고 위반했다. 30만 원 과태료에 처했다. 맞다, 틀렸다? 이건 맞죠? 원래는 20만 원짜리인데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늘리더라도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면은 30, 줄이면은 10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20만 원짜리. 근데 3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럼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아까 문자 사용 위반 누가 위반했습니까? 기업공개사 위반했죠. 표시광고 누가 위반했다? 기업공개사가. 보증설정서류 교부 누가 안 했다? 기업공개사. 그러면 문둥표 휴게사 보까지는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누가 보고한다? 등록관청이 보고하죠. 등록관청이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안 했다. 누구에게 반납해야 됩니까? 교반 시도회사. 이건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교반 시도지사가 알 수 있죠. 그럼 그 과태료 마찬가지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세요. 우리 법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자격정지 사유에 이 소인이 선거방에 서거했다. 그중에서 6개월짜리가 처음에 있는 이중소속, 마지막에 있는 거래계약서 위반 6개월, 중간에 검증이 6개월, 나머지 3개월이죠. 제일 구체적인 거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기준, 문둥표 휴게사 보자 중에서 휴 20, 앞에 문둥표 50, 나머지 30,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별도로 받으세요. 지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이 끝이 났어요.
자, 법령 부분이 끝이 나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 실무 부분이 나오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이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